안녕하십니까. 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울산의 자랑이죠. 태화강 국가정원. 이곳에 얼마 전에 이색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자, 제 뒤에 이 보트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친환경 피크닉 보트입니다. 소음도 없고요.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기름을 쓰지 않는 이 배터리가 밑에 바닥에 있어서 아주 조용하게 쓸 수 있는 바로 그런 보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저 태화강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자, 울산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울산의 뉴스들 순위로 정리해봅니다. 랭킹 뉴스 김다운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소식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혹시 갓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울주군 선바위에서 삼호교까지 해마다 이맘때면 태화강 중류에 펼쳐진 습지에는 유채꽃과 꼭 닮은 노란 갓꽃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갓꽃, 올해는 거짓말처럼 모습을 감췄다고 하는데요. 그 많던 갓꽃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 주 랭킹 뉴스 5위였습니다. 태화강에 등장한 친환경 피크닉 보트,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죠? 잔잔한 강물 위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 보트 시범 운행 소식, 이번 주 4위에 자리했네요. 다음은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한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울산과 부산, 경남 세 도시의 협력이 도시 발전의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에 고소한 맛이 일품인 울산의 가자미. 판매되는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어찌된 일인지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직접 확인해 보시죠. 랭킹 뉴스 이번 주 1위는요. 코로나19 발생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식당에는 단체 예약이, 또 여행업계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울산 곳곳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힘들게 되찾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방역 수칙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랭킹 뉴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울산의 가자미요? 네. 아니, 지난번에 뭐 우리가 떼까먹기도 하고 멧돼지도 했었는데 멧돼지도 갑자기 왜 울산의 가자미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용가자미 그건 뭐예요? 네, 이제 울산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이 이제 가자미하고 오징어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잡히는 게 용가자미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어획량이 3,000톤 정도 되고요. 네. 전국에 유통되는 가자미의 60%를 울산에서 잡고 있으니까요. 뭐 울산하면 가자미, 또 가자미 하면 또 울산이죠. 아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흔히 뭐 자동차 얘기하고 뭐 네. 이런 얘기하는데 60%가 울산의 울산에서 잡히고 가자미라고요?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그렇죠. 여기가 바다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네. 오, 대단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네, 울산에서 이 가자미 어선이 울산시 추산으로 50척에서 한 70척 정도 되는데요. 네. 이 보통 가자미는 9월에서 2월까지 많이 잡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맘때는 이제 산란기이기 때문에 많이 잡히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장마가 오거나 네. 여름철이 또 오면 많이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네. 전국의 60%나 여기 울산에서 잡히는 가자미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네. 어민들이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국내 유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시죠? 아니, 그 러시아하고 지금 가자미가 관계가 또 있다고요? 네,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전만 해도 리터당 휘발유 값이 1,700원대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년 사이에 1,900원대, 네. 지금 2,000원대까지도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또 크게 올랐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예, 한 드럼에 이제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23만 원대 정도 되는데요. 네. 1년 전에는 11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2배가 넘게 오른 거래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좀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네. 기름값이 너무 껑충하게 오르는 바람에 타산도 안 나고요. 한번 나가면은 보통 뭐 세 도람, 네 도람만 뛰니까 한 도람이면 뭐 17만 원, 작년 같은 17만, 16만 원 했는 게 올해는 뭐 한 5만 원 정도 올라쁜 거래. 서로들 헤매기고 뭐 하는 게 그게 힘이 돼, 선주들이 힘이 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좀 중단할 지경이 돼 있다고 지금. 자,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기름값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네, 이제 보통 어민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네.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명세유 가격이 오르면서 6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15톤 어선을 이제 끌고 나가면 지금 산란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획량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조업을 나가려면은 선원 한 4명, 5명 정도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같이 나가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번다고 치면 이제 기름값은 한 60만 원 나가고요. 오. 나머지는 보험료에다가 이제 선원들 월급을 그렇죠. 인건비가 주고 나가면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남는 게 없거나 적자 안 나면 그럴 수도 다행이네요. 있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뭐 배에 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촬영 같이 나가면 네. 시동을 계속 켜놔야 돼요. 맞아요. 이 네. 작업하다 보면 네, 이거 네, 기름값이 심각한 문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네.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어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기름값을 보전해 달랍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도 이제 기름값 일부를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울산시에다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놓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당장 지원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민들이 지금 이미 세금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면세율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보통 석유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개별 소비세라고 하든지 자동차세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매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민들이 일반 기름값의 한 40% 저렴하게 네.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면세 적용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이제 보성이라든지 다른 이제 타 지역에서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울산시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울산은 이게 규모도 굉장히 크고 네. 또 이 정해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더 지원하기는 그러니까 형평성 쉽지는 문제가 않죠. 있고요. 일단 어떤 배는 지원하고 어떤 배는 지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모든 어선에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울산시가 지금 지원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여타 지역보다 굉장히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네. 예.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네.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가는데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장기화 갈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네.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화강에 보트가 떴습니다. 네. 이거 참 궁금해요. 네, 태화강에 보트를 띄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하기 위해서요. 네. 딱 하루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피크닉 보트라고 하는 거는 자연광 그리고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을 네. 이제 동력으로 삼아서 무동력 보트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강 가면은 뭐 유람선도 다니고 네, 네. 또 수상스키 타는 사람들도 있고 제트스키를 즐기는 사람들도 네, 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도 그렇지만 지나가면서 봤을 때 이게 좀 멋들어지게 재밌어야죠. 보이는 것도 있어요. 네, 네, 네. 예, 근데 뭐 여기는 또 워낙 생태계를 좀 지키는 분위기라서 쉽지 않은 일이었었잖아요. 그동안은 보트가 없었죠. 그러니까 패들보드는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좀 인기가 없었어요. 오리발? 아니요. 그럼- 패들보드. 그건 뭐예요? 패들보드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한 2명 정도 이렇게 네. 앉아가지고 패들을 이렇게 젓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죽지. 그거 데이트할 때 타는 거요. 타고 나면 땀이. 스페인 감독님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벌 서는 기분이죠, 사실. 진짜 네, 네. 이게 보기는 좋은 것 같아도 네, 그 네. 안에서는 진짜 그리고 또 네. 약해 보일까봐 남자들 무리하고 다음날 팔 못 들고 막 그러거든요. 패들보드도 힘든데 사실 오리배가 사실 더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어. 아니 한강에도 있지 않나요, 오리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있는데 아무튼 네. 이거 돈 받고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뭐죠? 네, 돈 받고 이제 하겠다는 건데, 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시범 운행 아, 중이고 그래요?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여태 이런 보트가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저 네, 좋은 그렇죠. 강에. 네, 근데 몇 해 전에는 이제 제트보트를 운행을 하려고 네. 이제 시범 운행까지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반발이 좀 있었고요. 모터보트. 예, 이게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떼까마귀가 도망간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안정성 문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때 당시에 네.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뭔가 즐길 거리를 준다는 거는 관광 산업을 위해서
위해서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네, 살펴볼 그렇죠. 부분이네요. 네네. 네, 바로 옆에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이 저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기도 하고 네. 이제는 울산을 대표하는 이제 우선 광역 전철이 생기면서 부산에서도 많이들 이제 울산으로 오시거든요. 네. 이제 오시면은 보통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을 오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볼거리는 있지만 네. 이제 즐길 거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피크닉 보트가 아니더라도 좀 즐길 거리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게 결정이 언제 됩니까? 이거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요 좀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선거 이후에 어떤 그런 결정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울산의 이런저런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